자, 2부에서는 왜 세계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파퓰리즘이라고 일컫는가? 반이유를 하면 나쁜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이고 가난한 노동자들, 서민계층이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못 배우고 무식하고 나이가 들어서 저런 형편없는 일을 한다. 영국에도 가만히 보십시오. 이거 지금 당신들이 무슨 짓을 한 거냐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이번에 브렉시트에 찬성한 사람들에 대한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매도들이 옳은 것이냐? 저는 매우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매도들을 함부로 하는 겁니까?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여기에 누가 가세합니까? 영국에도 보면 좀 옷 잘 입고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뭐 젊은 대학생들, 이번에 45세를 기준으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들이 나눠져서 45세 이하가 적극적으로 브렉시트에 반대하면서 EU에 잔류하자, 45세 이상이 EU 나가자,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왜 서민계층들, 그 사회의 주류적인 서민계층들이 한마디로 반-EU, 반-세계화, 미국 같은 경우는 보호무역, 반-이민, 이런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그것은 그 서민들 계층, 노동자 계층들이 이 세계화의 가장 피해자라는 부분들을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야요, 사립학교에 보내지 않습니까? 잘 사는 사람이야요, 병원비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복지 시스템에서 벗어난 의료체계에 들어갑니다. 한국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애들을 언제부터 외국으로 보내서 교육시키느냐? 잘 사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뭡니까? 건강관리에 있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병원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말 초절정으로 잘 사는 초상류층들은 수술이나 이런 것도 외국에 가서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 복지 문제에서 전혀 고민하지 않는 초상류층들이 한마디로 세계화를 주장합니다. 자, 영국이 세계화 속에 들어있으면서 영국에 어떤 일들이 나타났습니까?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런던의 집값은요, 뉴욕보다도 더 셉니다.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집값을 올려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월세가 엄청나게 올라간 것도 사실이죠.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누가 고통을 받겠습니까? 영국의 고유한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복지 혜택을 영국 정부가 나서서 2차 대전 이후부터 착착 쌓아온 내셔널 뭡니까? 이 헬스 서비스 NHS라는 시스템을 점점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노동자 단체, 즉 노조들의 권한도 정부가 나서서 점점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복지 서비스도 줄이고 복지의 예산도 줄이고 또 노동자들의 권리도 줄이고 해고도 쉽게 만들고, 그것은 결국은 뭡니까?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의 임금을 점점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이지 않습니까? 그는 어디에서 요구하는 겁니까? EU 전체가 공동노동지침을 만들어서 노동자에 대한 기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가는 부분에 영국도 그 틀에 들어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영국에 그것도 강성노조에 속한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살만합니다. 세계화에서 예외로서 오히려 자신들의 권한은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런데 나이 좀 들은 사람들이 하는, 한마디로 노조에 들어있지 않은 그런 어떤 노동들, 비정규직 노동들, 서비스직 노동들, 이런 노동들은 한마디로 이 EU의 세계화의 열풍 속에서 오만 사람들이 다 와서 한마디로 배우지 못하고 지식을, 교육을, 경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전부 영국의 서민들이 하는 일자리를 가로챘습니다. 식당에서 서빙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영업자들 점포에서 물건 파는 것, 그리고 단순한 손으로 하는 막일들, 뭐 물건 나르는 것,
공사장에서 일하는 거. 그래서 과거에 영국의 서민들이 차지해오던 이런 일자리들이 없어져가 뺏겨가고 그 다음 이런 일자리들의 임금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서민일수록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사람이 시장에서 자영업을 하는 서민들이 가장 보수적이죠. 이번에 영국에서 반EU 브렉시트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은 정확하게 한국의 시장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 전통적인 동네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은 전통적인 서민 단독주택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표를 던진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냥 감정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택한 선택은 포퓰리즘이고 휩쓸려서 휩쓸려서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인터넷에 브렉시트가 뭔지도 모르고 찬성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짓을 도대체 했지라고 우려를 하면서 막상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짓을 내용도 잘 모르면서 표를 브렉시트에 찬성을 던졌다. 그러고 난 다음에 브렉시트가 뭔지 인터넷에 검색해 보는 것이 굉장히 늘었다. 뒤늦게서 내용도 알지 못하고 파퓰리즘에 휩쓸려서 표를 던져서 후회한다. 자, 잔류의 결정을 던진 사람들은 교양이 있고 많이 배우고 지식인이고 지성인이고 상류층이고 뭐 조앤 롤링이 잔류에 앞장섰다고 그럽니다. 해리포터 작가요. 자기가 과거에 정말 다락방에서 안 그러면 카페 한 구석에서 그 해리포터라는 글을 쓸 때 스페인으로 결혼했다가 애 데리고 혼자 영국으로 돌아와서 영국 복지 시스템에 기대어서 정말 올 때 갈 데 없이 다락방에 살면서 그런 글들을 쓰고 할 때였다면 조앤 롤링이 찬성을 던졌겠습니까? 브렉시트에 반대했겠습니까? 지금 조앤 롤링이 영국의 복지수혜 대상자인 나이든 조앤 롤링이라면 100% 브렉시트에 찬성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요, 해리포터로서 엄청난 돈을 버는 데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EU에 잔류하자고 선택을 하죠. 왜? 자기 책이 팔리는데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책의 저작권이나 책이 팔리는 부분에서도 자기 책의 시장이 EU를 해야 넓어지는 거지 영국으로만 한정시켜서 다른 나라와의 저작권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협상을 하게 되면 유리하겠습니까? 지금 가진 재산이 수천억일 건데 그 수천억 재산을 관리하고 투자하기에도 EU라고 해야 유리하지요. 그래서 이 EU를 지향하는 부분에 근원적인 어떤 최상층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 시장을 넓혀가. 자, 유럽을 한번 봅시다. 지금 나라가 수십 개가 있습니다. 유럽에 제가 볼 때 뭐 나라가 한 50개쯤 될 것 같아요. 그 50개쯤 되는 유럽의 나라들이 지금 최근 내에 점점 늘어났지 않습니까? 과거에 유고 연방이 나라가 몇 개입니까? 6개, 7개씩 되지 않습니까? 한 개의 나라가 6개, 7개씩 됩니다. 그 다음에 체코도 2개로 갈라져 버렸죠. 옛날 체코슬로바키아였어요. 그 다음에 발틱 삼국이 또 새로 생겼죠. 이런 식으로 유럽의 나라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각 나라가 시장이 어떻습니까?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시장에서 국경을 치고 살게 되면 거기에 금융자본가들이 한마디로 산업자본을 통제하면서 회사들, 이 제조회사들을 시장을 넓히려면 시장이 단일하게 커야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시장이 작아야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각 나라마다 국경이 있고 그 국경에서 금융이나 이 상품을 통제를 하고 이러면 뭐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못 되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프랜차이즈로 온 서울에 깔아놓는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안 그러면 한 개 구청 안에 상점 3개, 4개만 있는 데가 돈을 더 잘 벌겠습니까? 안 그러면 딱 가게 시장통에 하나 있는 게 장사를 잘하겠습니까? 자, 큰 자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뭐 구청이고 동네고 구분도 없이 전 서울 시내는 내 나와바리다라고 하면서 돈은 내가 무한정이다. 가게 열고 싶은 곳에 다 연다. 점포세는 중요하지 않다 하는 사람이 돈 많이 벌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시장이 크기를 원하겠습니까? 작기를 원하겠습니까? 자, 세금도 단일하기를 원하죠. 세금도 단일해서 그냥 아예 그냥 무관세가 되면 제일 좋은 거죠. 국경을 넘을 때마다 세금이 달라지고 어떤 나라는 이런저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비관세 장벽을 쌓아서 많이 뜯어가면 좋다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또 이 사람 입장에서요. 전 세계를 공장으로 해서 물건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한번 봅시다. 인건비가 높은 게 좋겠습니까? 싼 게 좋겠습니까? 프랜차이즈 가게를 운영하는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다. 월세다. 월세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인건비를 한번 봅시다. 자, 인건비가 싼 게 좋겠어요? 비싼 게 좋겠어요? 싼 게 좋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마음대로 유럽 전체에 왔다 갔다 하고 또 유럽이 아닌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럽으로 들어와서 경쟁을 하면 임금이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낮아지지요. 그래서 EU의 모순은요. 정말 모순은 이런 겁니다. 노조가 있고 이렇게 굳건한 괜찮은 직장의 노동자들의 조건이나 최저임금이나 이런 부분은 EU가요. 오히려 굉장히 이상적인 척 올리는데요. 정작 그런 회사에서는 수익이 무진장 나오는 됩니다. 전 유럽을 상대로 전 세계를 상대로 물건을 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벤츠 차나 아우디 차나 BMW 차, 폭스바겐 차 같은 경우에 전 세계를 상대로 그렇게 팔아제끼는데 거기에 임금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유럽 보편적으로 좀 높여본들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영역에서 벗어난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이민들로 인해서 턱없이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미국으로 갖다 붙이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멕시코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오는데 미국의 서민들의 임금 수준이 높아지겠습니까? 또 세계화를 통해 가지고 공장들이 전부 다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중국이고 베트남이고 미국에는 공장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유럽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리스에 제조업 비중이 10%도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사 먹는 것 중에서 공산품은 전부 외국 거 다 사가지고 살죠. 자, 이런 나라에 관광객만 와서 식당만 하면서 그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느 시점에 훅 가버리지요.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거 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빠질 수 있는 얼마든지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파퓰리즘이라고 반세계화고 한마디로 반이유가 나쁜 것이다.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들이 못 배우고 무식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괜히 정치적 반감에서 파퓰리즘 선동가들에게 쏘가가지고 그런 선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보리스 존슨이나 이번에 런던 시장으로서 반이유를 이끌었던 영국 독립당 나이젤 당수나 트럼프 같은 이런 사람들을 묘사하는 전 세계 언론들의 주류 언론들의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의 무식하고 한마디로 과격하고 충동적이고 파시즘적인 그런 사람들의 고상하지 못하고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지 못한 충동적인 그런 사람들의 선동에 건강한 나라의 이 사류청에 무식한 사람들이 쏘가서 그런 짓거리를 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언론들이 보도하는 행태를 보면요. 옛날에 농노나 노동자로 살던 계급시대의 영국에 불과 뭐 100년, 150년 전만 해도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전부 다 한 표씩 주었더니만 이 무식한 인간들이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브렉시트가 뭔지 한마디로 선동에 쏘아서 이런 파퓰리즘 결정을 했고 이것이 영국의 장래에 치명타를 가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스코틀랜드가요. 이번에 저렇게 뭐 탈퇴하자는데 찬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고상하에서 그런 걸로 보입니까? 기름이 나오니까 북해 유전에서요. 엄청난 기름이 나오니까 유럽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죠. 유럽 최대의 산유국이 스코틀랜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끼리도 살 수 있는데 영국하고 나눠서 살기 싫다는 거지. 북해 유전에서 기름이 안 나왔다면 독립한다 하겠습니까?
뭐 스코틀랜드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무장 투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인구 뭐 5, 600만 가지고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결국은요, 전부 전 세계에 금융을 주무르고 있는 금융자본가들, 그들과 결탁된 산업자본가들, 그리고 그들과 결탁된 상류층 정치인들이요, 한마디로 EU니, 세계화니, 자유무역이니, 예? 글로벌화니, 이런 것들, 그리고 이민의 자유니, 예? 금융의 자유니, 상품의 자유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시장을 열어제끼면서 고상한 가치들을 EU 앞에 상표로 붙여가지고 그것을 현혹하기 위한 미끼입니다. 실제 내용은 돈이 어느 나라도 국경 없이 간다. 그리고 공장은 무조건 제일 인건비가 싸고 경쟁력이 있는 데 둔다. 그리고 각 나라들은 이 문 닫을 공장들은 다 문 닫아라. 그리고 관세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고 사람이고 돈이고 물건이고 다 마음대로 이동한다. 그리고 이민을 열어제껴서 각 나라마다 싼 임금을 만들어라. 그게 경쟁력이다. 자, 이 더러운 본질을 고상한 가치로 포장을 해서 전 세계 국민들에게 선동시켜 왔는데, 이것을 갖다가 성실하게 사는 서민들이 어느 날 일자리가 뺏기고 자신의 일자리에 임금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분노해서 견디다 못해서 나의 복지 수준이 절감이 되고 나라의 돈이 엉뚱대로 가는데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혁명을 꿈꾸는 것이 파퓰리즘입니다. 언론들 똑바로 보도하고요. 한마디로 지금 전 세계 인은 이런 서민들의 반란은 한마디로 기득권이 서민들을 죽이고 자신들에게 돈을 더 모으자, 집중시키자 하는 부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난 거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